이제 4시가 거의 다 돼가가지고, 사람분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시긴 한데, 조금, 말씀을 나누다가 4시가 조금 넘으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진짜 되게 많은 그 분들께서 와주셨네요. 저희 코멘토를 이용하는 고객분들도 정말 많고, 한번 그 말씀을 나눠본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뵙지 못했던 분들도 조금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막 이렇게 바쁜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코멘토가 사실은 그 되게 많은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고 전국에 되게 많은 대학교의 취업팀이랑 협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정보들을 공유하는 자리는 이번이 좀 공식적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자리를 조금 늘려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대학교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코멘토가 굉장히 많은 취준생들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취업 준비나 이런 쪽으로 진로 이런 쪽으로 정말 되게 많은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결국 이제 취업과 진로라는 문제는 코멘트 혼자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해결을 해주는 게 그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4시가 넘었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조금 사람들이 더 오긴 하지만 오늘 발표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는 발표가 끝나고 나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개별로 이메일로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발표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사전 질문으로도 요청해 주신 분께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질의응답하는 시간 충분히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요청은 그 이름 성함으로 아이디를 해주신 분들 뭐 괜찮으시다면은 학교명을 앞에 붙여주시면 저희가 대화할 때 조금 더 빠르게 잘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가능하시면 도와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먼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웨비나 제목은 온라인 현직자 멘토링 구축 및 운영 노하우 웨비나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 시스템이 어떻다 보다도, 이거를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어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냐면, 학교에서도 저희 코멘토처럼 멘토링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활발하게 이용을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그 과정을 다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느꼈던 점, 인사이트, 노하우들을 주로 오늘 공유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일단 코멘토에 근무하고 있고 지금 B2B 쪽, 그 대학교나 지자체, 최근에는 기업 쪽까지 이런 사업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코멘토가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그 코멘토는 시작하는 사람들의 커리어 커뮤니티라고 저희는 이름을 줬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취준생들이 많이 있고 혹은 사회를 갓 진출한 주니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26세에서 35세 되는 분들이 되게 많고 이분들로 대다수로 구성된 100만 명의 유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들은 한 130에서 한 150개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저희가 집중하는 거는 사실 이 사람들이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맞이하는 굉장히 그 높은 문턱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4년 동안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지만 취업을 준비할 때 막상 쓸모가 없고 다시 공부해야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직무 경험이 취업할 때 되게 중요한데 인턴 기회는 그만큼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취업을 위해서 회사나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공개된 정보가 없어서 쩔쩔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연결을 통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문턱을 낮추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드린 온라인 현직자 멘토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25,000명 정도 계시는데 이 멘토들이 멘토링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셔서 취준생들의 고민에 이제 답변을 달아주시고 멘토링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직무부트 캠프라는 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현직자랑 5주 동안 현업을 체험해보는 일종의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턴이라는 거를 굳이 지원을 해서 선발이 돼서 해야 되는 수고가 없이도 코멘토에 오시면 인턴에 준하는 혹은 그거보다 더 뎁스 있는 직무 경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직자를 위한 실무 PT도 있고 라는 교육도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이 직무부트 캠프를 기업에서는 채용 전형 과정으로 도입하고 싶다라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익스턴십이라는 과정으로 저희가 기업과 함께 채용 연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간단한 소개고 웨비나를 준비하게 된 배경인데요. 저희가 늘 고객분들을 만나고 미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고민들을 종종 주셨어요. 이제 위에서 혹은 이제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졸업 동문을 활용해서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혹은 어느 정도는 만들어졌는데 이게 뭔가 발전되거나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문의를 주시면서 코멘토에 이제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건수가 적지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밟아왔던 길들을 되짚어 보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이 웨비나를 해보자, 그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 니즈가 있다고 하면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취업 준비생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니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주요하게 다룰 내용인데, 사실 사전 질문도 그렇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실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바른 현직자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멘토링이라는 거는 뭔가 동영상 스트리밍이라든지 시청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유저들이 만들어가는 환경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이 유저들을 유입시켜야 되거든요. 유저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각각의 사용자들, 특이한 거는 한 명의 단일한 유저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현직자와 취준생을 데려와야 합니다.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 데려와서는 이제 그냥 이렇게 세워놓으면 안 되고 활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멘토링이라는 활동으로 이걸 연결시킬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유지되고 활성화돼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벤트성으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 혹은 더 멀리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품질은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차례차례 제가 오늘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코멘토가 지금 굉장히 큰 멘토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멘토가 얘기하는 솔루션이 지금 우리 학교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그거를 저도 자료를 만들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주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뚫고 나갔는지, 그 예전의 난관들, 요즘 느끼는 어떤 취업 준비생들의 니즈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담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0명일 때가 있었고 멘토도 뭐 100명도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내용으로 녹여내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예요. 이제 어떻게 사용자를 데려올 것인가. 사실 이 고민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되게 어렵게 생각하면 사실 계속 이 고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멘토링이라는 거는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답변하는 사람이 있는 이 양면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그룹의 유저가 가치를 주고받는데 어디부터 데려와야 되나? 동시에 다 데려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코멘토의 생각은 저희는 현직자 모집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없다면 당연히 현직자가 먼저고요.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면 당연히 나머지를 채워가는 형식이겠죠. 왜 그러냐면 현직자 멘토가 있으면 취준생은 알아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논리 있잖아요. 취준생이 너무 많아요. 그럼 현직자가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현직자가 있으면 취준생들은 니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급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몇 명 필요한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이건 정해진 답은 없는데 저희가 경험에 따르면 100명의 현직자가 일단 있다면 시스템으로 해결할 부분은 이때부터는 이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멘토링은 이루어지는 걸 저희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분야나 직무 분야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100명. 그리고 멘토가 1000명이 넘어가는 순간 어느 정도는 이게 돌아가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돌아가는 수준은 당연히 제가 이후에 말씀드릴 어떤 정책,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있는 학교 담당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몇 명 모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저는 100명 정도가 일단 첫 번째 타겟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채팅에다가 미리미리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 끝나고 한 번에 대응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현직자를 섭외해야 되는데 무작정 이제 섭외 요청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학교에 이제 동문이니까 가끔 오거든요. 그러면은 왜 해야 하지? 내가 선배니까 해야지 이런 생각은 그렇게 안 들거든요. 또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섭외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는 현직자는 왜 멘토링에 참여할까? 멘토링에 참여하는 현직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 멘토링을 시작하게 된 처음에 시작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유지하는 동기는 이 이후에 있는 거고요. 코멘토가 이 현직자 멘토들을 저희는 유저를 굉장히 많이 관찰하고 인터뷰하거든요. 인터뷰도 하고 왜 하는지 다 물어보니까 시작 동기는 굉장히 순수한 동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취업을 어렵게 비록 했지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마음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과 동기가 굉장히 강했고요. 이거를 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동기가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이 현직자는 일반인이고 대부분은 막 사장님, 부장님 이런 이제 임원급들이 아니고 그런 상원이나 대리나 일종 실무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내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막 거창하게 드러나고 이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래서 부담 없는 참여가 처음에 저희 시작 동기였고, 그리고 세 번째가 현업에 지장 없는 자유로운 참여였어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답변하고 싶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이 질문에 좀 답변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그때 너무 바빠. 혹은 이 질문이 내가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첫 번째를 이제 계속 얘기했고 순수한 동기.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를 계속 서비스로 보여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유지 동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떤 보상이라는 구조가 반드시 결합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작 동기가 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멘토는 계속 선의로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 꼭 반드시 돈만은 아닙니다.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이걸 계속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서 드렸긴 했지만 이 부분은 학교에서 반드시 정리를 직접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를 하는 게. 사실 우리 학교 멘토들 졸업 동문은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한 명이라도 졸업 동문인데
특강에도 자주 오시고 하는 분들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하시는지, 어떤 자기의 뭘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지. 그러다 보면은 우리 졸업동문만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를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좀 해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현직자 아바타라는 거거든요. 그럼 현직자가 되어줄 사람은 누구고, 멘토링에 참여하는 이유를 알았다면 이 내용을 되게 핵심적으로 모든 섭외에 들어가는 커뮤니케이션에 통일해서 쓰셔야 돼요. 또 예를 들면 저희 지금 요 이제 페이지 보이시죠? 수익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취준생들에 위해서. 취준생들을 도와야 합니다. 당신이 도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저가 진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참여하고 싶게 만드는 섭외 전략으로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섭외를 어디서 합니까? 라고 했을 땐 요거는 너무 이게 학교마다 다르고 저희의 방식과 학교의 방식이 이제 다를 거라서 요거는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졸업동문만 타겟으로 모으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따 질문이 나오면 한 번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멘토링 이제 활동으로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멘토를 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게 하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활동의 시작은 그럼 멘토가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멘토링은 질문이 들어오고 그 질문에 대해서 멘토가 답변을 하는 형식이거든요. 질문을 끌어내는 것까지 멘토가 하라고 하면 아마 하지도 않을 거고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취준생들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게 하고 활동을 먼저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준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취준생은 도대체 언제 왜 질문을 할까? 이 고민을 우리는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멘토링 서비스를 되게 많이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6년, 7년 됐는데요. 얻은 어떤 3가지의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취준생은 미리미리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류를 지원해야 되거나 면접이 있거나 취업 시즌이 왔을 때 이 이벤트가 있을 때 급하게 필요에 의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년 뒤에 지원할 건데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이런 분들은 많이 없어요. 되게 소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취준생들은 궁금한 게 있을 때,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인의 심리랑 똑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을 때 막 바로 질문을 하는 사람은 되게 적고요. 검색 먼저 해보고 스터디를 해본 다음에 그래도 안 나오면은 질문을 올리긴 합니다. 근데 여기도 무조건 검색이 안 돼서 궁금해 하면서 질문을 올리진 않아요. 질문을 올리는 사람은 어찌됐든 소수이긴 해요. 보통 이런 이제 질의응답이 일어나는 이런 서비스 유형에서는 보통 100명의 유저가 있다고 하면 한 5% 정도가 질문을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의 눈높이를 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는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질문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할까? 요거는 자소서라든지 면접같이 좀 개인화되지 않는 되게 특수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색해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소서로 검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질문으로 넘어가는 조금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확률이.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컨텐츠를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고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멘토를 모았어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하나라도 만들어진 질문과 답변이 성사됐다는 거에 절대 만족하지 않고 계속 쌓아서 공개합니다. 그러면 이 공개된 컨텐츠를 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원래 검색부터 하니까요. 그러면서 저희가 진짜 많이 신경 쓰는 거는 이 검색된 컨텐츠 하나하나마다 검색 최적화라는 거를 저희가 작업을 해요. 그러면은 구글이나 네이버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반기 이렇게 치면 이제 저희 컨텐츠가 검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거를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컨텐츠 개별은 유사한 컨텐츠를 함께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를 컨텐츠 한번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코멘토가 질문이 요새 올라오는 거를 보면 저희가 성수기에는 하루에 한 400개씩 올라오고 질문만 보통 비수기에는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가 올라오는데 그중에 7, 80%가 자소서 첨삭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자소서 첨삭을 할 때 저희가 되게 신경 쓰는 거는 개인정보입니다. 자소서도 공개되지 않을까? 왜냐면 공개된 컨텐츠가 많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해소해 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소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노출에 대한 유저의 우려가 되게 큰데 이거에 대해서 보안 유지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투명하고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소서 질문을 딱 누르면 갑자기 까만 화면으로 되면서 시크릿 모드라고 딱 뜹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고, 그럼 이제 질문이 올라오면 답변이 달려야 되잖아요. 답변은 정말 반드시 달려야 됩니다. 답변이 안 달리고 질문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질문만 올라오면 이게 유저가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정말 무조건 성사를 시킨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멘토가 답변을 다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은 관련성이에요. 돈을 뭐 우리가 10만 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만 원 주면 사실 공부해서 관련이 없어도 막 해서 답변 달겠죠. 그러니까 이 관련돼서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답변 달 수 있지 어렵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또 질문을 딱 봤을 때 처음에 이거를 답변할 수 있을지 말지는 사실 보상보다는 왜냐하면 보상의 크기는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관련성입니다. 근데 이 관련성이라는 거는 특히 크게는 두 가지를 이제 고려하는데 너무 이제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관련성 분석하다 끝나거든요. 근데 직무가 일단 일치하면 굉장히 관련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산업도 이제 엄청난 관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직무와 산업이 질문이 올라올 때 저희는 반드시 이제 취준생들이 이걸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이제 필수 옵션은 아닌데 대부분 이걸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굉장히 관련된 멘토한테 질문이 전달되고 멘토는 그거를 답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저희가 되게 중요하고 코멘토가 핵심적으로 다른 서비스랑 차별화되는 포인트인데 그 멘토링을 혹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멘토링 질문이 올라왔어요. 근데 답변이 달리긴 했는데 한 2주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한 사람도 질문을 올렸나? 까먹기도 하고 이게 만족도가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준생들은 질문을 올릴 때 급하게 올립니다. 지금 내일 지원해야 되는데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주일 뒤에 답변이 오면 어떡하죠? 그래서 이 답변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 정확한 답변이기도 하지만 근데 특정한 멘토 한 명을 지정해서 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라고 하는 1대1 멘토링은 사실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되게 느립니다. 성사되더라도. 근데 이유는 당연한데 아마 현업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답변하세요 해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웨비나 참여하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가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실은 이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직을 하거나. 이런 어떤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실 빠른 답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식은 이제 취준생들이 질문을 일단 올리면 멘토를 지정하지 않고 올립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것도 있는데 취준생들은 멘토의 프로필만 보고 이 사람이 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달 수 있을까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저희는 애초에 주지 않고요. 질문만 하고 산업과 직무를 선택해서 입력하게끔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멘토를 모으는 데 이제 집중을 했잖아요. 그래서 멘토가 여럿이 있을 겁니다. 이 멘토한테 동시에 다 공개하는 거예요. 물론 관련된 멘토들한테만 공개를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 중에서 확률적으로 아까처럼 휴가나 출장 뭐 여러 가지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멘토가 있을 겁니다. 한 명에 비해서 훨씬 많겠죠. 그래서 이 답변이 가능한 멘토들이 답변을 달아주시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준생들의 아까 이제 급한 어떤 질문을 올리는 형태를 봤을 때에는 1대1보다는 1대 다의 멘토, 약간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지 활성화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멘토링이 그냥 활동이 이벤트가 발생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본인 거고요. 어떻게 하면은 만족한 멘토링, 품질이 되게 좋고, 이게 되게 지속적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으로 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처음부터 이 고민을 하셨던 거잖아요. 이제부터 조금 되게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품질 관리의 기본은 이제 코멘토가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채택이랑 신고의 기능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근과 채찍의 기능인데, 코멘토 유저들이 직접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막 일일이 멘토링을 검수하면서 이것들을 보다 보면 저희는 하루에 올라오는 질문이 막 400개일 때도 있고, 저희는 1대다 멘토링이기 때문에 답변은 한 질문당 막 4~5개 막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저희가 일일이 모니터링 하다 보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유저가 직접 만들어가는 서비스들이 훨씬 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질문자가 답변에 대해서 채택하기 기능을 둡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다라고 하면은 채택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계속 알림도 보내고 그런 유저의 행동 과정을 이렇게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자가 이제 답변을 이렇게 이제 채택을 하면 이제 주황색 박스처럼 즉시 이제 멘토한테 알림이 발송이 되고, 그리고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얘기 드리겠지만 보상이랑도 이게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채택의 여부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것도 이제 현직자가 답변을 다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채택받자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찌됐든 품질을 높이기 위한 관점에서 조금 더 좋은 멘토링을 하기 위한 팁들을 저희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조금이라도 하는 거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고의 기능도 반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예시라서 실제로 신고가 된 사례는 아닌데 그냥 화면만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낮거나 이제 문제가 되는 멘토의 답변을 유저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신고는 근데 대신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유형화해 놨어요. 왜냐하면 이렇지 않으면 기분 나쁘네? 혹은 내가 좀 기분이 오늘 나쁜 일이 있었어 하면 조금 더 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유형화를 해서 과도하게 신고가 되는 거를 막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고가 되면 뭐 바로 그냥 뭐 제재 조치가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누적이 되고 신고가 된 건에 대해서는 코멘토가 직접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실제로 조치가 필요한 응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보상의 원칙은 그냥 심플하게 저희 두 가지예요. 사실 그리고 보상이라는 거는 저희의 그 목적은 활동을 발전시키는 것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보상이라는 거를 정책을 짜고 운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참여 보상과 채택 보상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채택 보상의 크기를 비중을 되게 높입니다. 그래서 참여에 대한 보상은 최소한으로 하되 채택이 됐을 때에는 최대한의 보상을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 아까처럼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이건 참여죠. 참여에 대한 보상이 예를 들어서 건당 300원이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제 답변이. 그러면 막 1200원 채택 보상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저희의 보상 원칙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전적 보상만 사실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이 금전적 보상은 사실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고 되게 얘기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뭐 전제는 이겁니다. 하나는 금전적 보상이 높을수록 당연히 좋긴 하지만 우리는 예산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을 정해야 되는데 적정한 수준 안에서 맥스로 끌어올리는 게 과연 좋을까? 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이 멘토가 답변을 하고 활동을 하는 거에서 돈만이 최고의 보상이 되면요, 이제 역효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상금을 올렸다가 낮추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그것만에 의존하는 것은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적정한 수준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그래서 이 보상에서는 정서적 보상을 반드시 함께 운영하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직자가 멘토링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정서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는 되게 다양한 요소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로 제가 받은 알림이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제공했는데 그 답변을 저한테 질문을 물어봤던 취준생이 취업을 성공을 해서 멘토가 이제 됐어요. 그럼 저한테 이제 알림이 옵니다. 취업에 성공했다고. 사실 이걸 보면 되게 사실 뿌듯하거든요. 진짜 취업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멘토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 랭킹을 하는 이제 좀 이런 요소가 있어요, 이벤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이 채택을 받았나? 채택률이 얼마나 높은가? 이번 주에 가장 잘했던 사람은 누군가? 이런 것들을 순위로 해가지고 전체 공개하거든요, 멘토들한테는. 요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멘토들이 직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멘토에서 멘토로 활동하시게 되면은 처음에 코사원으로 시작하셨다가 멘토링을 참여하시고 채택도 받고 막 여러 번 참여하면 이게 진급을 합니다. 이 진급이 되면 채택 보상의 그 인센티브 구조도 좀 비율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순위에 보면 1위가 이 별표가 LG화학, 여기 1등이 코 사장님이세요. 네. 이런 식으로 되게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멘토링이라는 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챙기는 게 좋은 이제 방안인데, 근데 사실 이것들을 다 챙기다 보면은 사실 너무 어렵기도 하고 집중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아닌 게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조금 나눠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일단 당연히 초반에는 이거를 기반을 만드는 구축하는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동문 멘토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실 때 당연히 처음에는 유입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현직자 멘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멘토를 계속 모집하고 이게 진짜 뼈대거든요. 이분들이 이탈하지 않고 건전한 분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멘토에 대해서 아바타를 굉장히 정확하게 정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초반에 한두 건이라도 생산이 되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셔야 됩니다, 컨텐츠로. 그래서 취준생들이 컨텐츠를 보고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들어왔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네, 궁금하네 하고 읽어볼 수 있도록요. 이 컨텐츠의 힘은 진짜 복리이자의 힘이거든요. 지금 한두 개 정도밖에 없어서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100개, 200개가 되잖아요. 이게 진짜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때 전산화에 대해서 많이 저는 오히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정책도 없고 지금 트래픽도 없는데 전산화 해봐야 골치만 아프거든요. 저는 최대한 있는 시스템, 약간 게시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카톡 알림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수동으로 관리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멘토가 쌓이고 컨텐츠가 돼서 이제 활동을 조금 많이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질문과 답변이 엄청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 유도에 집중을 하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멘토 수업에는 계속 하셔야죠. 그래서 관련성에 큰 집중을 해주시고, 네, 관련된 멘토링에 답변을 하거든요. 또 현직자에 대한 보상과 품질 관리 정책을 수립하셔서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이제 전산화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걸 좀 단계적으로 추진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쌓이고 이제 노하우도 되시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제 품질이 어느 정도 갖춰진 멘토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때가 옵니다. 이게 이제 꿈을 꾸시던 그 모습이겠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멘토를 따로 섭외하고 취준생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취준생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도움을 받고 멘토로 되는 이런 어떤 이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멘토링뿐만 아니라 이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춰 나갔으니까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이 플랫폼 파워를 가지고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교육 프로그램을 런칭하실 수도 있고요. 네, 엄청 되게 활용도는 많습니다. 네, 기업이 직접 들어오는 채용 과정도 만들어지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지금 30분이 좀 넘었네요. 일단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좀 제가 최대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궁금하신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의견이나 이렇게 여기서 다 안 해보신 분들은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내부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신 사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은 편하게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 잘 들으셨나요? 이게 도움이 되셨나요, 일단? 궁금하네요. 더 머리가 복잡해지신 건 아니시겠죠? 아, 여기가 혹시 저기 다른 학교도 막 있으니까 조금 약간 눈치가 보이실까요? 아, 멘토의 아바타화. 네, 이게 사실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저희 이제 IT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저희한테는 되게 익숙한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아바타라는 게 왜 필요하고 그게 무슨 의미냐면, 어,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제가 마케팅에서 쓰는 이제 주로 표현인데, 누군가를 데려와야 되고, 누군가를 섭외해야 되고, 사용자로 만들려면, 오세요, 오세요 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 사람도 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어떤 특정한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야 되는 마케팅이 되게 잘 되는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유난히 멘토로서 잘 가입을 해주시고 나중에 활동도 잘 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아무리 멘토 해달라고 해도 안 옵니다. 그거는 굉장히 헛수고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멘토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리고 멘토가 돼서 되게 품질 있는 멘토를 되게 순수한 의지로 해주실 수 있는 사람들을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아바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바타라는 건 그거잖아요. 어떤 무형의 어떤 사람을 이제 우리가 정의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해가 되셨는지. 네. 네. 그러니까 뭐 멘토를 아바타로 만들라는 건 아니고 멘토를 많이 데려오기 위해서는 멘토가 누구인지를 정의해야 된다. 그걸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유형화를 합니다. 제가 아바타를 만든 걸 한번 공유 드릴게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분들은 한번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네. 아니, 다들 질문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들어온 질문을 제가 오히려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왜 그러냐면, 어, 아마 제가 오늘 사전 질문을 제가 다 한번 쭉 읽어보고, 그거를 자료에 다 반영을 해서 아마 조금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질문이 왔거든요. 근데 아마 요 위에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을 것 같고,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도 얘기는 드렸고, 이게 사실 지금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닐 수도 있어서 제가 이거는 딥하게 안 했습니다. 이 학교별 별도 플랫폼 구성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제 생각인데,
이게 뭐 저희 코멘토의 시스템이 학교별로 뭔가 커스텀 돼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그 기능이 저희가 제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쉽게도. 그런데 저희가 이제 코멘토 시스템을 제가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코멘토의 특정한 제휴대학이 돼서 그 제휴대학의 학생들이 코멘토에 유저로 가입을 하게 되면 질문을 받을 때, 그러니까 저는 멘토 모드입니다. 멘토가 이런 식으로 동문 후배 요청을 특별하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동문이 질문 안 올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있네요. 이 친구는 이제 제 동문 후배인 거죠. 이 친구에 대해 이 답변을 제가 먼저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멘토링에 대해서 관련성을 계산하고 그리고 관련성을 보고 나서 이제 어떤 그 멘토를 매칭할지에 대해서 로직이 직무와 산업이 있지만 하나 더가 저게 있습니다. 그 출신 학교. 네, 출신 학교를 저희가 한 번 더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치되면 되게 빠르게 그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알고리즘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또 보여드릴 게 특수직무 멘토풀 확대, 이거 사실 저희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종합대학교를 넘어서서 가끔 이제 전문대학교나 혹은 이제 일반 학교인데 조금 특수한 과가 많이 있고 그게 되게 비중이 큰 학교들은 이런 요청을 가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저희도 고민이기는 한데 멘토풀 확대 관점에서 저희도 계속 신경 쓰는 부분이긴 합니다. 더 다양한 멘토, 더 다양한 산업군과 더 다양한 직무의 멘토를 조금 섭외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 저희도 더 많은 취준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네. 요거는 저희가 신경 써서 할 예정입니다. 아마 저희 올해 남은 하반기 동안 이 커뮤니티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저희의 별도의 부서에서는 이게 아마 핵심 과제로 진행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까요? 그냥 정말 편하게 청해 주셔도 돼요. 아니면 여기 동문 멘토링 혹시 실제로 운영하고 계신 학교가 있으신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화여자대학교가 나름 되게 저도 잘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여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오신 분 안 계세요? 계세요. 신의경. 신의경 선생님? 혹시 여기 뭐 얘기해 주실 만한 거 없으세요? 초반에 어떤 점이 어려우셨는지 이런 얘기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답변 안 해주셔도 되긴 하지만요. 지금 계신가? 나가셨네요. 나가셨나 보네요. 네. 네. 혹시 다른 학교는 그런가요? 다 하세요? 이 시스템처럼 만들어가지고도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그렇진 않나요? 그 시스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뭔가, 네, 네, 특별히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한다는 느낌인 것 같네요. 네. 저희가 뭐 질문이 더 없으면은 그만해도 되는데, 뭐 오늘 저기 웨비나 처음으로 코멘터가 이렇게 이제 저희 대학교 담당자분들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좀 어떠셨나요? 저희가 이제 끝나고 다 만족도를 여쭤보는 이메일이나 요청을 드릴 거긴 한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일단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문중섭
차장님? 네. 사장님 너무 감사해요. 지금 사장님 없었으면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할게요. 이거 혹시 멘토링 말고 원하시는 주제 있으세요? 궁금하신 주제? 그거 그냥 막 올려주셔도 저희가 다음번에 또 조사해가지고 익명성과 정서적 보상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저게 실명을 노출하는 것과 실명 기반의 오퍼레이션이 현직자는 어떻게 생각할까를 그리고 참여하는 유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 보면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취업 멘토링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 네. 그러니까요. 저는 되게 좀 공감이 갑니다. 맞습니다. 네. 실명이라는 거가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이런 목적으로 실명을 운영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명을 통해서 기대하는 거는, 너무 난장판이 안 돼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실명을 까면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운영하는 이제 기관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코멘토죠. 누군지 사실 다 알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얼마든지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고, 현직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실명과 재직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노출된 채로 코멘토에는 알려진 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되고요. 아마 또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은 취준생들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는가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직자들은 모으는 거 일단 중요하고 질문이 일단 올라와야 된다. 근데 이제 질문이라는 거에 익명성이라는 거에 보호막이 없다면 질문이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되게 효과가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했을 때 코멘토에서 실제로 엄청 이상한 질문들이 올라오는가? 예를 들면은 막 광고성 글이 막 올라오고 그런 우려가 거의 그냥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곳을 사용하는 거는 이제 정말 인터넷에서 되게 웃고 즐기는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멘토링이라는 컨셉으로 딱 구축된 사이트에까지 와가지고 그런 거가 네 그런 거 했을 때 재밌지도 않고요. 뭔가 쾌감이 있을 그런 환경도 아니고요. 저희 경험상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타대생 유입이 그거는 또 다른 이슈네요. 아, 역시 최성욱 차장님이시죠? 제가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고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거 끝나고도 많이 저희랑 말씀 나눠보시죠. 네, 저희도 계속해서 저희의 생각과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뭐 계속해서 운영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그냥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네. 없으면은 50분에 저희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메일을 나중에 보내드릴 텐데 만족도를 여쭤보는 간단한 선물과 그 다음 주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50분이 될 때까지 저는 여기 있을 텐데 다른 분들은 뭐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